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2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경매와 권리 분석의 중요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권리 분석이 왜 중요한지 요거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좀 편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강의 방향이 이제 사례 위주로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경매 부동산인데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이렇게 봤을 때 2억이라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의 권리자들을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권리자, 두 번째 권리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권리자는 채무자인 소유자인 이외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근저당권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은행에서 이제 돈을 갚지 않으니까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래서 이제 임의경매를 신청한 거죠. 근저당권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고액은 이게 지금 감정가가 2억이고 시가도 그냥 2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례니까 그냥 2억이다. 2억짜리인데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을 1억 3천, 그 다음에 실채권액이 1억이다. 보통 이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는 돈을 빌려주고 130%를 최고액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집행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 그 다음에 이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고액은 1억 3천이고 실채권액은 1억이다. 이 경매가 돼가지고 나중에 가져가는 거는 이제 1억만 가져가면 되겠죠. 실채권액이 이제 밝혀졌다면.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근저당권자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번 유찰이 됐다. 유찰될 때마다 보통 20%씩 저감이 됩니다. 20%씩 저감이 돼서 2억 원짜리라면 한 번 유찰되면 1억 8천, 그리고 두 번 유찰된다면 1억 8천에 대한 20% 해서 사실상 1억 6천은 아닌데 지금 편의상에 1억 6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에 대한 20% 저감, 그 다음에 다시 저감된 1억 8천에 대한 다시 20% 저감. 조금 다를 거예요. 근데 그냥 쉽게 1억 6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이 부동산을 1억 6천을 내고 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제가 이걸 안 써놨는데 보증금을 8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8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권리 분석이 중요하냐면 이분은 이 첫 번째 분은 인도와 전입신고라는 이 요건을 갖췄고요. 이 요건을 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요건을 합쳐서 대항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을 때 말소 기준 권리를 원칙적으로 찾아보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보다 위에 있다면 어떻게 되죠? 낙찰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근저당권보다 밑에 있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대항 요건을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항 여기까지 갖고 있는 거죠. 대항력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췄는데 말소 권리 기준 이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요.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또 먼저 갖췄어요. 이분보다 근저당권보다 먼저 갖췄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번이 배당 요구
한 경우와 1번 다시 1번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은 전제로 했을 때 그냥 1억 6천이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면 저는 1억 6천을 줍니다. 그냥. 그러면 낙찰 대금을 완납하면 저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이 1번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억 6천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되냐. 첫 번째 비용을 나가는 게 집행비용하고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게 나갔는데, 요거는 이제 314페이지 제 책에 나오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선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요건 제끼고요. 요거는 없는 걸로 하시고, 돈이 어떻게 나가냐. 밑에 것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1순위 임차인이 8천만 원을 갖고 나머지 8천만 원이 여기를 가는 거죠. 건재당권자. 이 사람은 2억을 못 받고 2천만 원을 못 받고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저는 1억 6천을 냈어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1억 6천 내고 이 부동산 사는 것을 한 번 더 고려를 해야죠. 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 새로운 소유자죠. 새로운 소유자한테 돈을 달라고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6천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제가 준 1억 6천은 요런 집행비용이 없다고 치면 여기다가 1억이 가는 거죠. 1억이 가고 나머지 6천은 채무자한테, 소유자한테 가는 겁니다. 이 부동산 원래 소유자한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당하죠.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때는 낙찰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항력이 있고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이 대항력이라는 게 새로운 임차인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1억 6천, 이 경우에 배당 요구를 안 했는데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6천 플러스 8천만 원을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8천만 원 추가로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다. 부동산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